설득의 법칙 두 번째, 일괄성의 법칙.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근처에 사라와 팀이라는 이웃이 살고 있다. 팀은 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라는 영양사였다. 그들은 한동안 연애를 하였고 그러던 중 팀이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팀과 결혼하고 싶어 했으며 또한 그의 폭주 버릇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가 금지해 줄 것을 원했었다. 그러나 팀은 그 어느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다. 따라서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어느 날 마침내 사라가 절교를 선언하자 팀도 그 집에서 떠나버렸다. 이런 와중에 사라는 그녀의 옛 남자친구에게서 몇 년 만에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갑작스럽게 친해져서 급기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들이 천착장을 돌리던 무렵 팀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사라는 그녀가 곧 결혼할 것임을 알리고 이미 때가 늦었다고 거절하였다. 과거처럼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팀은 사라에게 결혼하자고 애원하면서 그 좋아하던 술도 끊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팀의 애원에 가엾은 생각이 든 사라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혼을 취소하고 팀과 다시 한번 동거를 시작하였다. 한 달이 지난 후에 팀은 술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또 한 달 후에는 그들의 결혼도 시간을 두고 신중히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로 2년이 지났다. 팀의 폭주 버릇은 여전하고 그들은 아직 구체적인 결혼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팀에 대한 사라의 사랑과 헌신은 오히려 더 깊어만 갔다. 그녀는 팀과 옛 남자친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팀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사정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라의 하루하루는 기쁨에 충만했다. 캐나다의 두 심리학자는 경마장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특정 말에 돈을 건 뒤에는 돈을 걸기 전과 비교하여 그 말이 경마에서 우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돈을 걸기 전이나 후나 특정 말의 우승 확률에는 변함이 없었다. 똑같은 말이 똑같은 경마장을 달리게 되지만 일단 특정 말의 경마권을 사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말이 우승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샘솟듯 넘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갑작스러운 심리적 변화의 원인은 또 하나의 설득 도구의 작용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설득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도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칙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과 일관되게 혹은 일관되게 보이도록 행동하려는 거의 맹목적인 욕구를 말한다.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 경마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특정 말에 돈을 걸기 불과 30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없었다고 안절부절하였다. 그러나 돈을 걸고 난 후 30초도 채 되기 전에 벌써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하였다고 낙관하고 자신감에 넘쳐있다. 기분이 변하게 된 뒤에는 최종 의사결정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심리적 압력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게 된다. 이제 우리는 경마장에서의 경마꾼들의 갑작스러운 심리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특정 말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그 선택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신감을 적당히 조율하는 자기 합리화 작업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환상의 형성은 경마꾼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생각해 봅시다에서 언급한 사라와 팀의 경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실상 과거의 행동이나 결정에 일치되도록 우리 생각을 때때로 조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모습일 것이다. 기계화된 일관성의 함정.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일관성의 법칙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패스틴저, 하이더, 그리고 뉴컴 등은 일관성의 욕구가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이 일관성의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우리가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 대답은 물론 그렇다는 것이다. 일관성의 동기나 일관성 있게 보이고자 하는 동기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도 만든다. 심리학자들이 뉴욕 시티해변에서 한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도둑을 등장시켜 구경꾼들이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범죄를 저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연구자의 조교는 무작위로 선정한 개인 가로 열고 피실험자 가로 닫고가 있는 곳에서 1m쯤 떨어진 곳에 해변용 타워를 깔고 편안하게 누워 휴대용 라디오로 음악을 듣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바다로 걸어 나갔다. 그 위에 곧바로 다른 조교가 도둑인 척 다가와서 휴대용 라디오를 낚아채서 달아나려 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피실험자들은 도둑을 저지하는 일에 매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20번 중에서 단 4사람만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 하지만 약간 상황을 바꿔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연구자의 조교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피실험자에게 제 물건 좀 봐주십시오 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부탁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일관성의 법칙에 따라 20명 중 19명이 자발적인 경관이 되어 그 도둑을 쫓아가며 저지하려 했다. 몇 사람은 신체적으로 도둑을 저지하거나 라디오를 빼앗으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왜 일관성의 욕구가 그토록 강력한 동기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관성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실제적 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불일치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적 요소로 간주된다.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여자는 변덕쟁이 혹은 머리가 산만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진다. 남에게 쉽게 영향을 받아 자기의 의견을 자주 바꾸는 남자 역시 우유부단한 사람 혹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거나 심지어는 정신병자라고까지 불리기도 한다. 반면에 강직한 일관성은 심리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강점으로 간주된다. 일관성이야말로 논리, 이성, 안전성, 그리고 정직성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심리적 일관성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물론 그래야 마땅할 것이다. 일관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일관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며 우리는 실수투성이로 뒤덮인 매우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일관성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간혹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화된 일관성의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일관성의 법칙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관성의 법칙은 너무도 매력적이기에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관성의 법칙이 갖고 있는 그 첫 번째 매력은 다른 자동화된 반응 유형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세상을 쉽게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일단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하여 마음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눈보라 같은 세상을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도 없으며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서 어려운 결정을 또 한 번 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동일한 현안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작업은 일관성의 테이프를 돌리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 테이프의 연출에 따라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과거의 결정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매력이 유혹하는 힘은 결코 가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의 법칙은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대처해야 할 복잡 다단한 일상생활을 비교적 편리하고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자동화된 일관성을 제어한다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레이놀즈 경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일관성의 도움에 의해 우리는 쉴 새 없이 생각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관성의 테이프를 소중히 가슴에 안고서 이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많은 생각의 수고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